업어치기 매치기 할 때 실전처럼 무릎 꿇고 해도 도움이 될까요? 킹 잡고 배불뚝이만 추천해 주실 만한 기술이 있으실까요? 소매 잡고 뜯고 하다 손톱 안쪽에 피멍 들었어요. 잡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가마치기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장 입장에서 적극적인 간원이 좋은가요? 실력이 안 돼도 시합이 나갔다는 간원 괜찮은가요? 저는 뭐 다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친구가 부상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나 위험하게 운동을 한다는 게 보이면 좀 걱정되죠. 좀 많이 일부러 더 지켜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랑 더 많이 잡아버려서 실력을 빨리빨리 올려놔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고 안 지고는 신경 안 쓰는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치는 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이 친구가 이 운동하다 다치게 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면 좀 피해주거나 아니 빨리 실력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죠. 열심히 하는 관원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저도. 저는 항상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는데, 이 관원이 한 명 오면 재밌게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열선에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안 하고 좀 놀고 싶어 한다? 그러면 같이 노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운동량은 항상 채워주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업어치기 매치기 할 때 실전처럼 무릎 꿇고 해도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근데 통증이 나온다면 피하시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무릎을 안 꿇는 업어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안 꿇고 업어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무릎도 꿇어보고, 그래서 저는 업어치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 스타일의 업어치기와 조준영 관장님의 업어치기나 여러 가지 업어치기들을 본인에게 맞게끔 해보시고, 그게 자기 거면 자기 거고 제 것도 맞으면 제 것도 해보고, 그냥 이런 것들 여러 것저것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2학년 아들을 의도시켜보려 하는데요. 태권도 아니면 안 간다고 버틴 김이다. 어쩌었을까요? 태권도 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들은 본인의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 더 집중하게끔 하는, 태권도장이 더 재밌고 친구들도 많고, 그렇다면 더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 가야 내가 몸을 쓰고 움직이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저도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만화책이든 뭐든 그냥 그림이 있든 적든 많든 많이 보게끔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책을 자주 찾아서 읽는 이런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건 그냥 주변에 활자를 근처에 뒀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게 되는데, 태권도도 유도도 어찌됐든 몸을 써서 어떤 동작을 만들고 스포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면 향후에도 그게 유도든 뭐 공놀이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통용이 되고,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굳이 뭐 종목을 꼭 유도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권도여도 괜찮고 그것이 무엇이든 좋으니 내 24시간 중에 체육에 할당하는 시간량을 좀씩 늘려보고 그 습관만큼은 지켜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킹 잡고 배불뚝이만 추천해 주실 만한 기술이 있으실까요? 키가 작다는 건 유도에서는 조금 약간 뭐랄까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건 키가 크면 발기술이나 허리기술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키가 좀 작다면 결국은 유도라는 게 상대방의 중심을 1cm나 0.5cm나 0.1mm만 살짝 떠도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래에서 타고 올려주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기가 쉽겠죠. 쉽게 말하면 키가 좀 큰 친구들은 이 친구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낮게 들어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들이 어렵겠지만,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좀 덜 내려가도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울이를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시도하긴 좋겠죠. 근데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키가 작고 헤비급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조금 더 본인이 재밌어하는 기술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차라리 좀 더 낫다고, 무조건 뭐 키가 작으니까 업어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저희 도장에는 키가 작아도 호박다리 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제 신체적 특성이 이러하니 뭐를 해야 될까요? 라기보다는 내가 재밌어하는 기술, 또는 나와 비슷한 몸의 형태를 가진 선수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저런 식으로 유도를 풀어나가는 거구나 라고 좀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학교 엘리트 시합 보면 예전과 다르게 학원 운동 친구들과 학교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좁혀졌더라고요. 실제로 학원 소속 배달 친구들도 많아졌고요. 격차가 좁혀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격차가 좁혀지는 까닭은, 일단은 유도를 하는 유도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별 수 없죠.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간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갭이 좀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엘리트 체육을 하셨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도자로 전환하시면서 본인의 스킬과 본인의 지도 방법을 각 도장에서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또는 사모님으로 계시면서 본인의 그것을 전수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유도법들이 쑥쑥쑥쑥 잘하게 됐고, 엘리트 선수와 체육관 관원들의 사이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만나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가 정말 뭐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엘리트는 엘리트만큼의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 가야 되는 길이 있지만, 그 간격은 결국은 계속 좁혀져야 되고,
그 좁혀지는 간격 안에서 또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매 잡고 뜯고 하다 손톱 안쪽에 피멍 들었어요. 잡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피멍이 드는 경우는 잘 잡았다, 잘못 잡았다, 뭐 세게 잡았다. 이유가 다 그럴 수도 있고, 잘못 잡았을 수도 있고, 세게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테이핑을 추천드리고요. 테이핑이 아니면 점점 손가락은 단단해질 겁니다. 손톱도 제처에 막 뒤집어 까지고 난리가 날 건데 점점 단단해질 거라서 괜찮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유도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제대로 하시면 이제 마디마디들이 아프죠. 마디마디들이 이렇게 누르면 괜찮은데 이렇게 누르면 아 가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 강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아프죠. 이렇게 누르면 안 아파요. 이렇게 누르면 아 강해지는 증거입니다. 유도가 진짜 실전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도장에서 실전이란 건 대회뿐이고 이 도장 밖을 나가면 유도 기술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실제로 상대를 도장 안에서 제압도 해봤고 나보다 크고 무서운 놈들을 이겨도 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위험하거나 또는 겁에 질릴 수 있는 상황들에서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장점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나가서 폭력적인 어떤 걸 하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요새 태권도장은 옆에서 보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서요. 국기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 듯 보입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권도는 굉장히 무술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강한 무술인데 이것이 나라의 국기로 잡히면서 많이 보급이 됐고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 대중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태권도나 이런 무예 격기 운동을 배우기에는 초중고에 있다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등고생이 많이 재미를 느끼고 뭔가를 많이 배울 수 있고 이제 태권도는 거기에 적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품새 도장도 있고 실제로 성인들도 할 수 있는 태권도 도장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태권도가 많이 늘어나긴 했죠.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권도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고 유도도 어느 정도 그 선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유도도 태권도처럼 그렇게 초중고생들이나 이런 재밌는 어떤 놀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성인들이나 중고등학생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술로서 정말 강한 무술로서의 유도의 모습을 계속 전파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몇몇 관장님들은 이미 선택을 하시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몇몇 도장을 가면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일 거고 정의 도장 같은 경우는 잡아먹고 계속 운동을 시켜버리니까 도망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도장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태권도는 태권도만큼의 자리를 잡았죠. 유도도 유도만큼의 자리를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도 시작한 지 6일 정도 이제 일주일 되셨군요. 오늘 외깃 어거치기로 넘겨보라고 해서 2번 정도 시도했는데 계속 상대방이 다칠까봐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마지막 동작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엎어져버렸습니다. 유도를 계속해도 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일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6일차에 외깃 어거치기로 넘겨보는 것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느 도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도장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도장에서도 그것을 시도해 볼 만큼의 피지컬이나 그것을 시도해 볼 만큼의 어떤 것들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시라고 말해먹기도 하고 당연히 기술은 처음에 하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술을 받는 상대가 낙법이 어느 정도 된다는 사람이면 아무리 개떡같이 넘겨도 찰떡같이 치는 게 낙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유도는 상대방의 등을 땅에다 떨어뜨려야지 끝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쾅쾅쾅쾅 세게 넘겨도 안 다칠 만큼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아마 붙여주셨을 겁니다. 관장님이나 사범님께서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 다해서 해보시고 뭐 기회가 되신다면 영상을 좀 많이 넘겨보시고 내가 초창기 이렇게 했구나 또는 내가 어떤 걸 자세히 했는데 관장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는 말씀이 내 영상을 보면서 왼발을 어떻게 하란 말이 말이구나 고개를 돌리란 말이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는 도장이 선수부 위주로 해서 뭔가 관장님께 여쭤보기도 그렇고 배우기 뭔가 그렇네요. 선수 위주 생체 위주로 도장하면 문제 하나 싶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선수 위주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되고 또 친해만 친다면 그들을 잡으러 가면서 내 실력이 빨리 올라도 갈 것이고 생체 위주가 된다면 잘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공차기를 해야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접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선수반 시간이랑 일반부 시간을 좀 분리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뭐 딱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여쭤보십시오. 관장님이나 사범님도 어쨌든 돈을 내고 회원으로 또는 관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을 당연히 대답해야 드려야 되는 게 서비스 제공자 입장으로서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여쭤보시고 대답 들어보고 연습해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돈만 내면 쪽쪽쪽쪽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직접 쌓아들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요새기라 가마치기 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가마치기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마치기 하는 사람들이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가마치기가 들어올 때 빼는 방법이나 가마치기가 들어올 때 어느 방향으로 빠져야 되는지 등도는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하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고연을 주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대가 그걸 하면 내가 피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냐 보지도 못한 것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보여주는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말 잘 안 합니다. 도장에서는 저는 위험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은 제가 스스로 안 하거든요. 손에 드는 기술들도 사실 잘 안 합니다. 팔꿈치를 꺾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서요. 이거는 지도자 차이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안 다치자가 제 모토이기 때문에 1년 다녔는데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껴지시면 연습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유도 실력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진짜 안 잘하거든요. 키가 안 커요. 몸도 작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는 친척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저희 집에 꼬꼬마이들 봤을 때 왜 이렇게 컸어? 몸이 벌써 많이 컸네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잘 못 느껴요.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열심히 계속 하셨다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올라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만에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분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조금씩 꾸준히만 하셨다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 영상을 한 번씩 찍어보시라고 말했던 게 그거예요. 초창기에 했던 내 모습의 영상을 보면 정말 어떤 친구가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 막 이상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을 또 찍어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또 오른 것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만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같이 하는 친구들도 또는 관원들도 뭐 형 누나 동생들 언니 오빠들도 다 실력이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기도 하고 내가 하는 기술들을 상대방이 쟤는 업어치기 하지 라고 업어치기라는 것을 이미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마 다 같이 우르르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셨다면. 앉아서 들어가는 업어치기를 할 때 동작이 뚝뚝 끊기는 느낌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처음 잡기 들어갈 때 왼손 오른손 어떤 손 먼저 잡으시나요? 업어치기를 할 때 스피드가 중요한 허리 튀기면 허리 후리기는 불리하게 잡혔을 때 기술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꿈치 들고 한다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방어하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요거는 설명해드리면